네, 상가함수 두 번째 시간이죠. 이번 시간은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볼 텐데요. 호도법을 배우기 앞서서 배경 지식이 되는 육식분법에 대해서 먼저 공부를 하고 호도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봅시다. 우리는 육식분법을 일상생활에서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죠. 하지만 육식분법에 대해서 따로 공부를 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한번 정리를 해봅시다. 하나의 원이 있습니다. 자,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하여 360등분으로 나눌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360등분으로 나누는 겁니다. 네, 360등분. 자, 그 중에 하나를 가져옵니다.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뭐라고 부르죠? 네, 1도라고 부르죠. 그리고 얘를 또 60등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와서 뭐라고 부릅니까? 네, 1분이라고 부릅니다. 또 60등분을 해요. 그리고 또 하나를 가져와서 뭐라고 부를까요? 네, 1초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이 원을 자, 360등분으로 먼저 나누고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1도라고 부르고 또 60등분을 합니다. 그 중에 또 하나를 가져와서 1분이라고 부르고 또 60등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중에 하나를 가져와서 1초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낼 때에는 몇 도, 몇 분, 몇 초라고 부르는 거죠. 예를 들어서 25도, 32분, 47초 이렇게 나타낸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나타내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자, 어떤 기호를 쓸까요? 네, 도는 먼저 이렇게 동그라미를 씁니다. 위첨자로 동그라미를 쓰고요. 분은 프라임을 붙입니다. 그리고 초는요, 2 프라임을 붙입니다. 자, 그러면 방금 썼던 25도, 32분, 47초를 기호로 표시해보면 25도, 32분, 47초 이렇게 나타내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네,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방식을 우리는 60분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처음에 우리는 원을 360등분 하지 않았습니까? 왜 360등분 하였을까요? 그것은 고대에는 자, 1년의 주기를 360일 정도로 보았답니다. 그래서 이 원을 자, 이 360등분을 한 거랍니다. 지금처럼 공전주기가 365일인 걸 알았다면 365등분을 했을지도 모르죠. 그죠? 네, 농담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1도를 60등분하고 1분을 60등분하여서 분과 초를 만들어내죠. 왜 하필이면 60등분을 할까요? 이 60이라는 숫자는 360의 약수이기도 하지만 60 자체가 가지고 있는 장점도 꽤 많습니다. 자, 60의 약수를 구해보면 1 곱하기 60이고요. 2 곱하기 30이고요. 3 곱하기 20이죠. 4 곱하기 15고 5 곱하기 10이고 6 곱하기 10이 돼요. 네, 약수가 꽤 많죠. 자, 약수가 많다는 것은 어떤 장점이 있느냐 하면 이런 약수들로 나누었을 때 그 결과값이 분수나 소수가 아니라 자연수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결과값이 자연수가 나오면 다루기가 훨씬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분수나 소수로 나올 때보다 다루기가 훨씬 좋기 때문에 자, 이렇게 약수가 많은 수인 60으로 자, 나누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름도 60분법이죠. 이런 60분법은 그 결과값이 자연수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늘날에도 여러 분야에서 사용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좋은 60분법이 있음에도 어떤 장점이 있길래 우리는 호도법이라는 것을 따로 배워야 할까요? 호도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네, 호도법은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듯이 단위가 없는 게 가장 큰 장점이에요. 단위가 없으면 우리가 함수로 다루고자 할 때 함수에서는 반드시 정의역이 정의되지 않습니까? 이 정의역으로 사용하기가 좋고요. 계산을 할 때에도 계산을 하면 우리는 좌변도 있고 우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좌변과 우변이 같다고 놓을 텐데요. 이때 이 좌변에 나오는 단위와 우변에 나오는 단위가 꼭 같아야만 되거든요. 그런데 단위가 없다면 이런 단위를 맞춰주는 과정이 필요 없겠죠. 그래서 계산상 이득이 큽니다. 자, 이처럼 함수로 다루기도 쉽고 계산으로 다루기도 쉬워서 우리는 각을 이제 단위가 없는 방식으로 재정의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호도법이 뭔지 배워봅시다. 호도법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에요. 자, 한번 적어볼까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입니다. 하나 예를 들어보면서 설명을 해볼게요. 자, 원이 하나 있어요. 자, 중심이 있겠죠. 이 중심에서 x축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선을 그었고, 자, 만나는 점을 A라고 합시다. 자, 그리고 요 OA의 길이는 반지름이 되겠죠, 그죠? 네, 반지름을 R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자, 그리고 이 A 점에서 식의 반대 방향으로 R만큼 갈 거예요. 이렇게 해서 R만큼 갈 거예요. 자, 여기까지 호를 따라가는 겁니다. R만큼 갈 거예요, 이렇게. 자, 그래 놓고 이 점을 B라고 둘 겁니다. B에서 O까지 선을 쭉 그렸을 때 이때 이 회전한 양을 1이라고 할 거라는 겁니다. 자,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아닙니까? 반지름이 R일 때 호의 길이가 R이면 그때의 비율은 자, 1분의 R분의 R이어서 1이 되겠죠. 그 값을 이 회전량을 나타내는 수로 쓰겠다는 겁니다. 자, B에서 또 R만큼 쭉 회전을 했다고 칩시다. 그리고 C라고 잠깐 정해볼까요? 그리고 이렇게 긋습니다. 이때 이 회전량은 어떻게 나타내겠습니까? 네,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이기 때문에 호의 길이는 2R이 되죠. 그리고 반지름은 R 아닙니까? 그러면 2R을 R로 나누는 거니까 2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회전량은 2로 나타내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가봅시다. 네, 이만큼만 가볼까요? 여기도 R이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 자,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반지름이 R인데 호는 몇 배입니까? 3R이 되죠, 그죠? 그래서 3R을 R로 나눈 값, 즉 3이 자, 이 회전량을 나타내는 값이라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즉, 이 호의 길이가 이 반지름의 몇 배냐를 이제 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자, 이 호도법에서 이 각을 나타내는 단위로 쓰겠다는 거죠. 이해됩니까? 네,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 즉 반지름에 대해서 호의 길이가 몇 배 되느냐를 자, 수로 나타낸 것을 우리는 각을 나타내는 값으로 쓰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러면 단위는 없지만 부르는 이름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르는 이름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요. 반지름을 영어로는 레디어스라고 합니다. 레디어스라고 하고 각을 앵글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때 RADI와 여기 AN을 가져와서 레디언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반지름과 각, 반지름으로 각을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해서 자, 이렇게 라디안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여기 요만큼의 각은 1라디안이라고 불러주고요. 여기도 쓸까요? R, 1. 여기도 1라디안이라고 불러주고 두 번째 요만큼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2배가 되었을 때는 2라디안이라고 불러줍니다. 그리고 RAD만 씁니다.
그리고 호의 길이가 반지름의 3배가 되었을 때는 3라디안이라고 불러주죠. 그래서 이 라디안은 단위는 아니고 그냥 부르는 이름입니다. 부르는 이름이고 단위는 따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지름이 어떤 길이의 단위를 가질 것이고 호도 길이의 단위를 가질 텐데 이렇게 비율로 나타내게 되면 서로 약분이 되어서 단위가 없어지겠죠. 그래서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은 단위가 없고요. 다만 부르는 이름이 라디안이라고 불러주겠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매우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이제껏 각을 표시하기 위해 써왔던 60분법을 호도법으로 어떻게 바꿀까요? 그것을 60분법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라는 타이틀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과 호도법 사이의 관계. 네, 먼저 360도를 라디안으로 호도법으로 바꿀 거예요. 네, 먼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정의를 하고 반지름을 R이라고 둡시다. 자, 그러면 라디안은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이니까 이렇게 정의가 되겠죠. 자, 이때 360도의 호의 길이는 얼마입니까? 네, 360도는 원 한 바퀴를 뜻하는 거니까 원의 둘레를 뜻하겠죠. 자, 이때 R로 약분하게 되면 2파이가 되겠네요. 자, 36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 라디안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80도는 어떤가요? 네, 180도는 360도를 반으로 나눈 값이니까 파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파이 라디안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임의의 각 알파도를 라디안으로 바꿀 텐데요. 자, 알파도가 있어요. 이 알파도와 360도 사이의 관계는 알파도를 라디안으로 바꿨을 때의 값 x와 2파이 라디안 사이의 관계와 같겠죠. 그죠? 자, 비례식의 성질이니까 비례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내항의 곱은 외항의 곱과 같다.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리고 양변을 360으로 나누게 되면 x는 360도분의 2파이 알파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이때 여기 도를 약분을 하고요. 여기 360도 이렇게 약분을 합니다. 그럼 여기 180이 남겠죠? 자, 그러면 x는 어떻게 됩니까? x는 180분의 파이 알파 이런 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즉, 임의의 각이 60분법으로 표시된 임의의 각을 라디안으로 바꾸고자 할 때는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라디안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반대로 라디안으로 주어져 있을 때 60분법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네, 양쪽에 180분의 파이를 없애기 위해서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이런 식으로 바뀌어지지 않겠습니까? 파이분의 180 곱하기 x는 알파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180분의 파이분의 180이 60분법과 라디안을 바꾸는 변환자 같은 겁니다. 그래서 60분법에서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다면 180분의 파이를 곱할 것이고 반대로 라디안에서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다면 자,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된다는 겁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 봅시다. 3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럼 30도가 있을 때 180도분의 자, 파이를 곱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네, 이렇게 없어지고 이렇게 없어져서 6만 남죠. 그래서 뭐다? 네, 6분의 파이가 되죠. 45도는 어떤가요? 45도는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도 역시 없어지고 180이 45를 4배 한 거니까 이렇게 지우면 4만 남죠.
그래서 여기는 뭐다? 네, 4분의 파이 이렇게 되는 거죠. 60도는 어떤가요? 60도는 네, 180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자, 약분이 통째로 되어서 3만 남겠죠, 그죠? 그래서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매번 변환식을 통해서 이제 변환하기가 좀 어려우니까 일부는 좀 외워둬야 되겠죠. 그래서 표를 만들어서 한번 외워보도록 합시다. 먼저 원을 하나 그릴 거예요. 그리고 좌표 평면의 형태를 나타낼 거고요. 네, 이것을 하나 이제 네, 특수각을 한번 표시해 봅시다. 그리고 똑같은 걸 하나 복사합시다. 여기 좌변은 60분법으로 각을 나타낼 것이고요. 여기 우변은 라디안으로 호도법으로 각을 나타낼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중학교 3학년 때 특수각이라는 걸 배웠죠. 특수각은 그 값이 그 삼각 비의 값이 간단한 것들 아닙니까? 그런 값들이 30도, 45도, 60도인데요. 여기가 30도, 여기가 45도, 여기가 60도인 거예요. 0도부터 출발해서 한번 써봅시다. 그리고 y축은 90도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90도에서 30도, 45도, 60도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120도, 135도, 150도 이렇게 될 것이고요. 여기는 180도 되겠죠. 그리고 180도에서 30도, 45도, 60도를 더한 값을 쓸 겁니다. 210도, 225도, 그리고 여기는 240도, 그리고 여기는 270도, 그리고 270도에서 30도를 더하고 45도를 더하고 60도를 더할 겁니다. 그러면 300도, 315도, 330도, 그리고 여기는 360도가 되겠죠. 자, 이렇게 자, 60분법으로 자, 이 한 바퀴를 다 표시를 했어요. 이것은 이제 위치와 각을 서로 잘 외우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라디안으로 바꿔봅시다. 0도는 0도겠죠. 0 라디안이겠죠. 그래서 0이 될 것이고 30도는 앞에서 계산했듯이 6분의 파이가 될 것이고 45도는 4분의 파이, 60도는 3분의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90도는 어떻습니까? 90도는 여기에 90을 집어넣을 거니까 계산하면 2분의 파이가 나오겠군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2분의 파이. 120도는 어떤가요? 네, 120도는 어떤가요? 네,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여기는 3분의 2 파이. 135도는 어떤가요? 네, 4분의 3 파이가 됩니다. 그 다음에 150도는요. 네, 150도는 6분의 5 파이가 되겠죠. 그리고 180도는 파이. 그리고 210도는 계산해보면 6분의 7 파이가 되고요. 225도는 4분의 5 파이가 됩니다. 240도는 3분의 4 파이가 되고요. 270도는 2분의 3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300도는 3분의 5 파이가 되고요. 315도는 4분의 7 파이가 됩니다. 그리고 330도는 6분의 11 파이가 되죠. 그리고 360도는 2 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자, 이 특수각에 따른 이 라디안 값들을 조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안 외우면 안 되나요? 외우셔야 됩니다.
그리고 장차 이 테이블 위에 사인 값도 쓸 것이고, 네, 코사인 값도 쓸 겁니다. 탄젠트 값도 쓸 거고요. 그래서 이 테이블을 이제 여러 겹쳐서 보시면 유용한 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자, 이렇게 60분법으로 나타내어진 각과 라디안으로 나타내진 각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기억하시는 게 좋습니다. 외운 팁을 조금 드리자면, 자, 여기 X축에 가까운 곳은 분모가 다들 6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떨어진 것은 뭡니까? 4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다음 떨어진 것은요? 3이고요. 제일 멀리 떨어진 것은 2입니다. 그래서 6분의, 그죠? 4분의, 그죠? 3분의, 그리고 여기는 2분의로 시작하죠. 그러니까 그렇게 외우시면 조금 도움이 될 겁니다. 요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일반각도 포도법으로 한번 나타내어 보도록 합시다. 여기는 뭐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자, 일반각을 포도법으로 나타내기. 자,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걸 한번 떠올려 봅시다. 자, 점 O가 있습니다. O에서 X축의 양의 방향으로 자, 이렇게 반직선을 빼서 자, X라고 할 거고요. 또 다른 반직선을 빼서 자, P라고 할 겁니다. 그죠? 자, 이때 이 회전한 양을 각으로 나타내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때 이 각은 360도보다 작은 각을 알파라고 두었을 때 이 각은 이 동경의 위치는 이렇게 나타낼 수 있겠죠.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 이렇게 나타낼 수 있었죠. 그죠? 자, 이것을 라디안으로 바꿔볼 겁니다. 자, 알파라는 이 각이 라디안으로 바뀌었을 때 이 값을 세타라고 잠깐 두면 자, 이 각은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겠죠. 360도가 라디안으로 바꾸면 2파이 아닙니까? 그래서 2파이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조금 더 정리를 하자면 2n파이 더하기 세타라는 형태로 자, 여기 있는 동경 OP의 위치를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 표현은 60분법으로 나타내어진 일반각의 표현이고요. 자, 이 표현은 자, 라디안으로 나타내어진 일반각의 표현이겠죠. 이때 세타에 대해서 잠깐 봅시다. 세타는 여기 60분법에서 나타내어진 알파를 라디안으로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알파라는 것은 어떤 제한 조건이 있었죠. 0보다 크거나 같고 360도보다 작다. 혹은 이 알파라는 각은 마이너스 180도보다는 크고 180도보다는 작다. 이런 제한 조건이 있었죠. 이런 제한 조건이 라디안에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0보다 크거나 같고 2파이보다 작다. 그리고 마이너스 파이보다는 크고 파이보다는 작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4분의 17파이라는 각이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일반각으로 한번 써봅시다. 4분의 17파이는 2파이가 두 개 있는 거죠. 그리고 4분의 파이가 남죠. 동경의 위치를 그려보면 두 바퀴를 돌고 4분의 파이만큼 더 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때의 각이 얼마죠? 네, 4분의 파이죠. 따라서 일반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2n 파이 더하기 4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번째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인데요. 호도법에 관련된 응용 부분이라고 볼 수 있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네, 부채꼴의 호의 길이를 라디안으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지 한번 볼 겁니다.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O고 반지름 R, 여기가 중심각 세타, 그리고 호의 길이를 L이라고 나타낼 겁니다. 이때
라디안의 정의가 무엇이었습니까? 라디안의 정의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라디안이라고 정했죠. 그 각을 세타라고 표현합시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어떻게 됩니까? 양쪽에 반지름 r을 곱하게 되면 분모에 있는 r이 올라가서 l은 r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호의 길이는 반지름과 라디안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를 구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것인데요.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반지름을 r이라고 할 거고요. 중심각을 세타라고 할 겁니다. 이때 호의 길이를 l이라고 하고 넓이를 s라고 할 겁니다.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공식을 우리는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적이 있습니다. 뭐였죠? 네,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여기는 일반각을 써야 되니까 이렇게 나타내 봅시다. 이 공식의 뜻은 이런 거죠. 자, 원이 있습니다. 원의 넓이가 파이 r 제곱 아닙니까? 그리고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는 정비례하니까 360도 분의 알파도를 곱하게 되면 부채꼴의 넓이를 구할 수 있다가 그때 공부했던 내용이죠. 이때 이 360도라고 하는 것을 라디안으로 바꿔보면 어떻게 됩니까? 네, 2파이로 바꿀 수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있는 알파를 라디안으로 바꾸면 세타라고 쓸 수 있다고 볼 수 있죠. 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때 파이끼리 약분을 하고요. 식을 정리해주면 2분의 1 r 제곱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이 공식 L은 r 세타를 적용하게 되면 r 세타 대신에 L로 바꿔 쓸 수 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여기는 2분의 1 RL 이렇게도 쓸 수 있는 거죠. 네, 예쁘게 정리해 볼까요?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혹은 2분의 1 RL로 쓸 수 있다. 이해되시죠? 네, 개념 원리 137페이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합시다. 329번 다음 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네요. 우리는 60분법으로 주어진 각을 호도법으로 바꾸는 법을 배웠었죠. 60분법으로 주어진 각이 알파도라고 있어요. 이 알파도를 라디안을 고치려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게 되면 여기 있는 도가 서로 약분이 되어서 없어지고 단위가 없는 수가 나타나겠죠. 그게 뭐다? 라디안 값이다. 기억나시죠? 여기 120을 여기에 집어넣어서 계산을 해봅시다. 120 곱하기 180분의 파이가 되는데 180과 120은 약분하면 3과 2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3분의 2 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그래서 답이 3분의 2 파이다. 자, 이렇게 계산하면 이제 다 계산할 수 있지만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우리는 0에서 360도 사이에 60분법의 값과 라디안 값을 적당히 외우자고 했었죠. 그죠? 내용에서 배웠던 표 기억나십니까? 그죠? 좌변은 60분법으로 나타내었고 우변은 라디안 값으로 나타내었었죠. 자, 이 표를 이용해서도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2번을 봅시다. 2번은 마이너스 315도죠. 그죠? 이 315도를 여기 60분법에서 표시해보면 이쯤 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여기쯤 오죠. 여기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은 얼마였습니까? 네, 거기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은 4분의 7파이죠. 그리고 마이너스를 붙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는 것이 0에서 360도 사이에서는 더 빠릅니다. 외우기만 하면 이렇게 위치를 찾고 위치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을 읽으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계산하는 것보다 빠르죠. 그래서 우리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이렇게 계산을 하기도 하지만 이런 표를 보고 바로 읽어낼 수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해되겠죠? 자, 3번을 봅시다. 3번은 마이너스 144도죠. 이 144도는 여기에 들어가 있는 특수각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이건 계산을 해야 되죠.
계산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144도를 집어넣어서 한번 써볼까요? 144 곱하기 180분의 파이. 그러면 양쪽을 12로 나눌 수 있는데요. 여기는 15가 나오죠. 여기를 12로 나누게 되면 12가 남죠. 또 한 번 더 약분하게 되면 이쪽은 5분의 4. 따라서 마이너스 144도는 마이너스 5분의 4파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4번을 봅시다. 4번은 330도네요. 330도는 여기 있는 특수각이죠. 그죠? 여기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은 얼마였죠? 네, 6분의 11파이죠. 6분의 11파이. 이렇게 이 표를 외우시면 되게 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네, 다음 각을 60분법으로 나타내시오 라고 했습니다. 이 문제 역시 변환식을 통해서 변환을 할 것이고, 그리고 표를 이용해서도 변환을 할 겁니다. 변환식은 어떻게 됩니까? 라디안을 60분법으로 바꾸는 변환식은 여기에다가 뭘 곱하죠? 네, 파이분의 180도를 곱해야 결과값의 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파이분의 180을 곱하게 되면 이렇게 약분이 되고 이렇게 약분이 되어서 150도가 나오죠. 그죠? 자, 이렇게 150도가 나옵니다. 그리고 표를 이용해서도 한번 풀어봅시다. 2번을 볼까요? 4분의 5파이라고 했습니다. 4분의 5파이의 위치는 어디쯤 있습니까? 네, 여기쯤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60분법의 각은 몇 도죠? 네, 225도죠. 225도. 이렇게 바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을 볼까요? 3번은 마이너스 3분의 4파이네요. 그러면 3분의 4파이의 위치를 봅시다. 어디쯤 있습니까? 여기쯤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60분법의 각은 몇 도죠? 네, 240도죠. 그래서 여기는 마이너스 240도. 이렇게 바꿀 수가 있죠. 4번을 봅시다. 마이너스 6분의 31파인데요. 이 각은 360도, 원의 한 바퀴 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에 계산을 할 겁니다. 계산하는 방식은 뭘 곱해야 되나요? 네, 도가 나와야 되니까 파이분의 180도를 곱하면 되죠. 약분해 볼까요? 지워지고요. 이렇게 지워지게 되면 30이 남죠. 31과 30을 곱하면 얼마가 됩니까? 네, 930이 되죠. 그래서 마이너스 930도 이렇게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변환식을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과 표를 통해서 계산하는 방법 둘 다 익혀두시기를 바랍니다. 331번 다음 각의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 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 이퀄로 나타내시오. 단 n은 정수이고 세타는 0에서 2파이 사이다. 네, 뒤에 나오는 이 세타 값을 양수로 잡아달라고 하는군요. 자, 그러면 1번을 봅시다. 6분의 17파이네요. 6분의 17파이라는 것은 2파이하고 6분의 5파이만큼 더 간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6분의 17파이가 나타내는 동경을 일반각으로 표현하게 되면 2n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라고 쓰면 되겠군요. 이게 필요했으니까요. 그죠? 요 세타가 필요한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이렇게 이런 꼴로 만든 다음에 여기 부분에 해당하는 각을 여기 2n파이 플러스 여기에 집어넣으면 된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2번을 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파인데요. 여기서 세타를 양수로 나타내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이 각을 그대로 쓸 수는 없고요. 동경의 위치를 한번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는 여기쯤 되죠. 왜냐하면 우리가 앞에서 표를 외웠을 때 3분의 2파이에 해당한 값은 여기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만큼이 3분의 2파이에 해당하니까 마이너스를 붙였을 때는 반대로 돌아가야 되니까 여기쯤 있죠. 여기에 해당하는 동경을 양의 방향으로, 즉 시계의 반대 방향으로 읽어보면 몇 도가 됩니까? 네, 240도 혹은 3분의 4파이가 되죠. 그죠? 그래서 마이너스 3분의 2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2n파이 플러스 3분의 4파이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라디안을 보고 그 동경의 위치를 가늠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에 표를 외우시는 게 꽤 유용합니다. 3번을 봅시다. 5분의 28파이. 네, 5분의 28파이를 2파이를 포함해서 나타내면 2파이 더하기 5분의 8파이죠. 그죠? 이 5분의 8파이라고 하는 것은 0에서 2파이 사이니까 그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5분의 28파이를 일반각으로 나타내게 되면 자, 2n파이 플러스 자, 5분의 8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4번을 봅시다. 4번은 마이너스 4분의 15파이죠. 이 마이너스 4분의 15파이를 2파이 형태로 나타내어 보면 2파이 곱하기 마이너스 2 하면 마이너스 4분의 16파이를 나타낼 수 있고요. 여기에다가 4분의 파이만큼 더하게 되면 마이너스 4분의 15파이가 되겠죠. 그죠? 여기 세타를 예쁘게 구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각으로 2n파이 플러스 4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자, 이렇게 2파이 형태로 나타낼 수 있으면 바로 나타내면 좋고요. 2파이 형태로 나타내기가 좀 어렵다면 자, 그 각을 이제 이 동경의 위치를 표시를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3분의 2파이가 여기 있으니까 반대로 이쪽 각을 읽어주면 이 각을 찾아내기가 쉽죠. 찾아내어서 2n파이를 붙이면 일반각으로 나타내는데 어려움이 없겠죠. 332번 볼까요? 부채꼴의 반지름의 길이 r과 중심각의 크기 세타가 다음과 같을 때 호의 길이 l과 넓이 s를 구하시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에 관한 내용을 배운 적이 있죠. 그죠? 자, 그 내용에 따르면 l은 r 세타가 되겠죠. 반지름과 라디안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곱하면 호의 길이가 나온다는 거죠. 그대로 대입할 수 있지 않습니까? 3과 6분의 파이를 그대로 대입하게 되면 얼마죠? 네, 2분의 파이가 나오네요. 자, 넓이는 어떻습니까? 넓이에 관한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죠. 그죠? 여기 그대로 대입해 볼 겁니다. 2분의 1 곱하기 r 자리에는 3의 제곱이 들어갈 것이고요. 세타는 6분의 파이가 되겠죠. 약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지어지면 이렇게 남고요. 계산하면 4분의 3파이가 되네요. 네, 2번을 봅시다. R은 4고 세타는 60도입니다. 세타가 이렇게 60분법으로 주어질 때는 이런 공식들을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60분법으로 나타내어진 이 각을 라디안으로 바꿀 겁니다. 60도는 몇 분의 몇 파이였습니까? 네, 3분의 파이였죠. 네, 외우고 있으면 좋습니다. 자, 이때 호의 길이는 네, R 세타에 해당하니까 4 곱하기 네, 3분의 파이 계산하면 3분의 4파이. 어렵지 않죠? 부채꼴의 넓이는 어떻습니까? 네, 2분의 1 R 제곱 세타 아닙니까? 자, 2분의 1 곱하기 R이 4니까 4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이렇게 약분하면 8이 남으니까 계산하면 3분의 8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이해되시죠? 네, 138페이지 필수예제 4번 봅시다. 60분법과 호도법. 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이 문제는 60분법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호도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 아니면 호도법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60분법으로 바꿀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죠. 변환식 기억납니까? 네, 알파도라는 60분법으로 나타내어진 각이 있습니다. 이 각을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다면 여기에다가 180도 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죠. 그래야 알파에 붙어있는 도를 180도에 있는 이 도로 약분해서 없앨 수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x라는 라디안으로 나타내진 각을 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라디안으로 주어진 각이 있어요. 이 각을 도로 바꾸고 싶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됩니다. 그래야 여기 있는 도가 살아나서 단위가 생기죠. 그래서 알파 도가 되겠죠. 우리는 이 변환식을 가지고 네,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해 볼 겁니다. 1번을 봅시다. 1번 75도가 있어요. 75도에
180도분의 파이를 곱할 거예요. 네, 약분을 해볼까요? 네, 5로 먼저 약분해보면 36이 남고 여기는 15가 남죠. 여전히 3으로 나누면 여기는 12, 여기는 5가 되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는 얼마다? 네, 12분의 5 파이가 된다. 이해되시죠? 네, 1번 맞네요. 2번 봅시다. 160도를 라디안으로 고치고 싶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160과 180, 네, 최대 공약수를 찾아보면 대충 20으로 보이는데요. 20으로 나누게 되면 9가 남고 여긴 8이 남죠. 따라서 결과값이 얼마다? 네, 9분의 8 파이다. 이렇게 쓸 수 있죠. 네, 주어진 문제가 5분의 4 파이라고 하고 있으니까 틀렸죠,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3번도 한번 계산해 봅시다. 마이너스 390도가 있습니다. 이 마이너스 390도를 라디안으로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180도분의 파이를 곱하면 되겠죠. 자, 390과 180 일단 30으로 나눠 봅시다. 그러면 6이 남고 여기 30으로 나누면 여기는 13이 남죠. 그죠? 그러면 계산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네, 6분의 13파이 이렇게 되겠죠? 네, 맞네요. 4번을 볼까요? 12분의 파이를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다고 하네요. 네, 12분의 파이 라디안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다면 네,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자, 약분을 해볼까요? 이렇게 파이는 없어질 거고요. 네, 12로 나눠보면 여기는 15가 남겠죠. 따라서 계산 결과가 얼마다? 네, 15도 이렇게 쓸 수 있죠. 자, 5번 봅시다. 5번은 3분의 10파이가 600도랍니다. 3분의 10파이를 라디안으로 나타내어진 각을 60분법으로 바꾸고 싶다면 파이분의 180을 곱하면 되겠죠, 그죠? 네, 곱했습니다. 파이 약분을 할 거고요. 3으로 약분을 하면 여기는 60이 남겠죠. 계산 결과가 얼마죠? 네, 600도가 되겠죠. 네, 맞네요. 네, 이렇게 변환식 두 개를 통해서 60분법의 각을 라디안으로 바꾸었고 라디안 각을 60분법으로 바꿨습니다. 요 숫자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네, 그러면 필수 예제 5번을 풀어볼까요? 네, 필수 예제 5번 봅시다. 일반각을 호도법으로 나타내기. 다음 각이 동경이 나타내는 일반각을 2n파이 플러스 세타의 꼴로 나타내시오. 1번 300도. 먼저 이 3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위치를 한번 볼까요? 이때 3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은 이쯤 있겠죠. 그죠? 네, 여기가 300도의 위치죠. 이 위치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은 얼마입니까? 네, 3분의 5파이죠. 그죠? 이 3분의 5파이는 2파이보다 작으니까 이 세타로 쓸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30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2n 파이 플러스 3분의 5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이해되시죠? 네, 2번을 봅시다. 2번은 마이너스 210도네요. 먼저 동경의 위치를 찾아봅시다. 마이너스 값이 붙어 있으니까 시계 방향으로 210도만큼 돌아야 되지 않습니까? 여기쯤 되겠죠? 네, 표시를 합시다. 이렇게 표시를 했어요. 네, 이 각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면 몇 도가 되죠? 네, 150도가 되죠. 150도에 해당하는 라디안 값은 얼마죠? 네, 6분의 5파이죠. 그죠? 6분의 5파이입니다. 6분의 5파이는 2파이보다 작으니까 이 세타 값으로 쓸 수 있죠. 따라서 마이너스 210도가 나타내는 동경의 일반각은 2n 파이 플러스 6분의 5파이 이렇게 나타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절차적으로는 처음에
동경의 위치를 정합니다. 동경의 위치를 찾고요. 그로부터 세타 값을 정하는 거죠. 자, 그리고 세 번째 EM 파이를 붙여주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이렇게 풀면 됩니다. 다음 문제 봅시다. 네, 필수 예제 6번을 봅시다.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넓이. 반지름의 길이가 4이고 호의 길이가 2파인 부채꼴의 중심각의 크기와 넓이를 구하시오. 부채꼴을 하나 그려볼 겁니다. 네, 이런 부채꼴이 있어요. 반지름의 길이가 4고요. 호의 길이는 2파이랍니다. 자, 이럴 때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보았고요. 그리고 부채꼴의 넓이를 물어보았네요. 먼저 중심각을 구해볼 텐데요. 호도법의 정의가 뭐였습니까? 네, 호도법의 정의는 반지름에 대한 호의 길이의 비율을 라디안으로 정하겠다는 거죠. 네, 이 공식에다가 반지름과 호의 길이를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면 4분의 2파이는 세타 이렇게 되겠죠? 약분을 해봅시다. 이렇게 약분하게 되면 세타는 2분의 파이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래서 중심각의 크기는 2분의 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내용을 볼까요? 부채꼴의 넓이 공식이 뭐였습니까? 부채꼴의 넓이 공식은 2분의 1 r 제곱 세타도 있었고 2분의 1 rl도 있죠, 그죠? 이 경우에는 이것보다는 이게 조금 더 편리하기 때문에 이걸 쓸 겁니다. 자, 부채꼴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반지름이 4, 호의 길이는 2파이. 약분하면 얼마죠? 네, 4파이가 되겠죠? 그래서 부채꼴의 넓이는 4파이. 이해되시죠? 네, 필수 예제 7번 봅시다. 부채꼴의 넓이의 최대 최소라고 했네요. 둘레의 길이가 8인 부채꼴의 최대 넓이와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를 구하시오 라는 문제인데요. 부채꼴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이런 부채꼴이 있고요. 이 부채꼴의 둘레의 길이가 8이랍니다. 자, 이때 이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구해달라. 뭐 그런 문제였네요. 반지름을 r이라고 표시를 해둡시다. 여기도 r이 되겠죠, 그죠? 자, 그럼 호의 길이는 어떻게 표시를 할까요? 둘레의 길이가 8일 때 반지름 두 개를 빼야 되니까 8-2r이라고 쓰면 되겠죠. 이게 호의 길이입니다. 이렇게 표시한 다음에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공식을 떠올려 볼까요? 부채꼴의 넓이에 관한 공식은 앞 문제에서도 배웠지만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라는 식이 하나 있고 2분의 1 RL이라는 식이 하나 있죠. 이번에도 2분의 1 RL을 한번 써볼 겁니다. 네, S는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호의 길이는 8-2R이 되겠죠. 네, 이런 식이 되죠. 네, 이 식을 전개해 볼 텐데요. 전개하면 4R 빼기 R 제곱이 되겠죠. 그죠? 문제에서는 부채꼴의 최대 넓이를 원하고 있으니까 이 식을 완전 제곱꼴로 바꿔볼 텐데요. 마이너스 R 제곱 플러스 4R 마이너스 4 플러스 4라고 쓰고 이만큼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볼 겁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R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라는 식이 되죠. 그죠? 이 형태의 이제 그래프는 이런 그래프 아닙니까? 그래서 R이 2일 때 최대값 얼마? 4를 갖게 되겠죠. 그래서 R이 2일 때 S의 값은 이제 부채꼴의 넓이는 4라는 최대값을 갖게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문제에서 그 중심각의 크기를 물어봤으니까
여기 있는 세타도 한번 구해볼 겁니다. 네, 세타에 관련된 식은 뭡니까? 세타는 R분의 L이죠. 그래서 그대로 써봅시다. 호의 길이가 여기는 8-2R 아닙니까? 네, 이렇게 될 거고요. 자, 반지름이 2일 때 최대값 이제 부채꼴의 넓이가 최대 4를 가지게 되니까 그때의 반지름을 대입할 겁니다.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2분의 8-2 곱하기 2가 되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채꼴의 최대 넓이는 4고 그때의 중심각의 크기는 2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해되시죠?